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쩌면 가볍게 시청하실 수 있지만 또 어쩌면 또 진지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바로 밸런스 게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주고 저희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버전으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저희들의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인사이트가 필요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까요? 질문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온라인 사업 입문자라면 돈 내고 강의 들어 준비하기 vs 유튜브 보고 준비하기. 저는 돈 내고 강의 들어 준비하기. 나도 돈 내고 강의 들어 준비하기. 저는 유튜브 보고 준비하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돈 내고 강의 듣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그냥 돈 내고 강의 듣고 빨리 해버릴 걸.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준비할 때 강의가 없었어요. 돈 내고 듣는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고인물이시군요. 네, 완전 시행착오 진짜 많았고 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유튜브도 없었었고. 그래서 만약에 있었으면은 저도 그렇게 듣고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딱 입문자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테크트리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좀 우선 기본적인 좀 지식이나 내가 정말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부작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돈 내고 이제 강의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약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리가 있네요. 둘 중 하나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쿠팡에서만 판매하기 vs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하기. 쿠팡에서만 판매하기. 저도 쿠팡에서만 판매하기. 저도 요즘은 쿠팡입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어려워요. 네, 이게 표면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경쟁도 세고 그나마 좀 적은 노력으로 팔 수 있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도 쿠팡. 저는 다 필요 없고 풀필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필먼트는 대세 플랫폼이고 아마존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 로켓 그로스 창고에다 넣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은 없잖아요. 도착 보장 외에는. 저도 이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선 물건을 똑같이 올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은 정말 하루만 해도 판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정말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쿠팡이 맞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만 선택하려면 쿠팡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 올릴 때 dak등한다 vs 한 개 상품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올린다. 네, 저는 한 개 상품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올리는 타입입니다. 나는 좀 어려운데. dak등한다. 지금 이게 구매 대행 아니면 뭐 위탁 판매 형태인 건데 저는 dak등한다. 네. 약간 아까부터 답변이 계속 이렇게 갈리네. 이거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상품 한 개 디테일하게 하는데 어디를 디테일하게 잡을지를 몰라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이유인데 어떤 상품 한 개를 선택해서 올리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올렸는데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 혹은 나만의 생각이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올려보고 반응 오는 거를 조금 디벨롭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여러 개를 카테고리를 올리다 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던 인지하지 못했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마이너한 카테고리에서 메이저한 셀러로서 판매가 가능한 게 dak등을 해서 디벨롭하는 방향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위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제품 사입도 했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도 했고 당연히 뭐 지금 이제 브랜딩 병행 수입도 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을 저는 처음에 한 개의 상품으로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팔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dak등이 대량 등록 같은 게 좀 많이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한 개를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올려서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 상품을 우선 주력해서 올리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당연히 후속 제품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셀러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만약에 이제 상품을 올린다고 하시면은
둘 중에 어떤 거를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무조건 닭등이지. 구매대행은 무조건 다. 근데 이게 닭치고 이제 업로드한다 뭐 이래서 뭐 닭등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두 개가 좀 섞여야 된다고 봐요. 대량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네, 여기 닭등의 대량은 X. 최소한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파트가 어느 정도 좀 뜨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한 상태로 업로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상품 상위 노출에 중요한 것으로 하나를 고른다면 키워드 세팅 vs 광고 마케팅 세팅. 야, 이거 뭐 답이 명확한데? 나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나는 명확한 것 같아. 저는 광고 마케팅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광고 마케팅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럼 저는 키워드 세팅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잘못 선택을 하면은 아예 그냥 노출이 안 되거나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노출을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말 하기 쉬우니까 경쟁사 키워드 보고 참고해서 그냥 우선 세팅을 하고 그 뒤에는 사실은 광고 마케팅을 잘 세팅을 해야 이게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 저 뒤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잘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키워드 세팅을 하는 거는 그냥 직관적인 키워드 두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마케팅을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차피 돈을 써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워드로만 해갖고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오히려 상위 노출을 위해서 한다면 무조건 광고 마케팅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광고 통해서 구매를 일으키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지는 건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조금 매출은 발생해서 누수되는 게 있어갖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셋 다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고 마케팅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키워드 세팅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뭐 틈새 키워드다, 뭐 경쟁 강도 좋은 키워드다 해갖고 막 그렇게 세팅해갖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안 되잖아. 그게. 예. 키워드만으로는 좀 파는 시대가 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광고 마케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현재 돈이 100만 원이 있다면 중국 구매대행 하기 vs 일본 구매대행 하기. 중국 구매 대행하기. 나 일본 구매 대행하기. 저는 중국 구매 대행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 대행을 사실 해본 적이 없고요. 이게 좀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중국에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일본 구매 대행은 이제 브랜드 제품이 많으니까 보통 브랜드 제품 위주로 아니면 좀 가격대가 높은 그런 제품 위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저는 이제 중국이 친숙하고 지금 브랜딩 병행 수입도 하고 있고 중국 사람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고 하니까 저는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을 선택하신 나카무라. 나는 왜 일본 구매 대행이라고 했냐면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본 구매 대행을 쉽게 접근하는데 조금 더 확장성이 일본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제 할 수 있는 배경이 일단 엔저가 되게 좋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일본이 사실 이제 지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덜하고 내가 일본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일본은 거의 이제 브랜드 위주의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브랜드가 없으니까 온전히 이거는 좀 실력을 키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구매 대행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돈 벌기 좋은 건 중국 구매 대행이다. 중국은 제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롱런이라는 방향으로 봤을 때, 물론 확장성은 사실 중국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로고가 없는, 뭐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로스 넣기도 쉽고, 네. 그리고 브랜딩 하기도 쉬운데, 일본은 또 일본만의 매력이 있고, 맞아요. 또 오랜 기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요런 거?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팔기 vs 일반 식품 팔기. 와, 이거 진짜 밸런스 게임이다. 와, 명확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나도 어려운데? 이거 진짜 밸런스 게임이다. 해봐. 너부터 해.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 식품 팔기. 저는 그냥 수요와 공급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식품 팔기.
그러면 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팔겠습니다. 둘 다 그만큼 네. 다 매력적이라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되는 이유가 마진으로 치면은 건강기능식품이 그 마진율 자체는 비교가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이 더 높은데 일반 식품은 솔직히 한 10%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그냥- 많아서. 약 엄청 많이 팔려요. 한 번 하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에서 100개 팔릴 게 일반에서는 뭐 1000개, 2000개를 빼니까. 근데 이제 돌고 있는 돈이 묶여있는 돈이 되게 많아갖고 근데 그런 게 해결되면 일반 식품이죠. 돈 버는 거예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도. 맞아, 뭐 참기름, 새우젓, 뭐 간장, 뭐 소금, 뭐 쌀 이런 것들은 늘 먹는 거기 때문에 재구매율도 되게 높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많고 마진이 박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능 같은 게 없으니까. 하지만 난 안 해본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 건강기능식품은 해봤고, 근데 일반 식품은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이 좀 더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되는 소구점을 만들기가 쉽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제가 이제 선택할 때는 좀 더 팔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창고도 좀 크게 필요하고 그게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또 효율을 되게 많이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좀 더 마음이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하나를 소싱해야 한다면 시즌 상품 오. 소싱하기 vs 꾸준템 소싱하기. 저는 시즌 상품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야, 장난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야, 저는 꾸준템 할 거예요. 기적을 지키세요. 예, 꾸준템입니다. 뭐 이거는 저도 명확합니다. 꾸준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를 소싱해야 되는데 시즌 상품은 팔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즌 상품은 제가 봤을 때는 꾸준템으로 먼저 어느 정도 이제 재고나 수요나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내가 그렇다고 시즌템을 지금 1개월 만에 10,000개를 팔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갖고 와서 10,000개를 팔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꾸준템으로 먼저 어느 정도 깔아놓고 이제 돈의 흐름도 만들어 놓고 자금도 확보를 해야 나중에 그러면 내가 이거 시즌템 가지고 와서 초반에는 이렇게 팔고 나중에 재고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시즌템은. 그래서 저는 우선 꾸준템으로 소싱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갑자기 좀 망설였던 거고, 저는 꾸준템이죠. 왜냐면 시즌템은 그 시즌에만 팔 수 있는 거고, 또 시즌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예상을 들자면 12월 24일까지만 팔려요. 그 이후부터는 아예 안 팔려요. 그러면은 재고를 얼마나 사야 되는 건지도 일단 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제약사항이 많은데 그때 배웠던 지식을 또 꾸준템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공이 쌓인다는 의미로 했을 때, 그리고 꾸준하게 나한테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게 그 노력이 매월 꾸준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저도 꾸준템 선택합니다. 저는 둘 다 지금 하는 입장에서 일단 뭐 꾸준템으로 일단 실력을 쌓은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꾸준템에 에너지 100 쓰는 거를 시즌 상품에 10 쓰면은 성과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즌에 대한 그 수요가 너무 세니까 시즌 상품은 그렇게 딱 치고 빠지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 그게 되면은 시즌 상품. 시즌 상품은 한번 망하면은 진짜 재고 부담이 엄청 크고 그 시즌은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게 어려워요. 매출이 높은데 마진이 적은 상품 vs 매출은 낮은데 마진이 좋은 상품. 이거 어렵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마진이 적은 상품 사실 잘 안 해요. 매출이 높고 마진이 적은 상품이 있고요. 매출은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로 뭐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데 마진 안 나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저는 첫 번째, 매출이 높은데 마진이 적은 상품. 왜냐면은 시장 마켓 시어가 많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마켓 시어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마진이 적지만 매출이 높게 되면은 많이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적게 팔려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출이 낮은데 마진이 좋은 상품은 여기서 한번 좀 잘 안 될 때가 오게 되면은 매출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매출이 높은데 마진이 적은 상품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볍게. 매출이 높은데 마진이 적은 상품 거의 같은 이유인 게
매출이 기본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업앤다운이 있을 건데 그 다운일 때 그때 되게 멘탈이 털리거든요. 근데 뭐 그 매출이 낮은데 다운되면 매출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날 그거 지속되면은 사업 오래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떤 상황이든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은 것 같아요. 매출이 낮은데 마진이 좋은 상품은 매출 높일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이 높은데 마진이 적은 상품은 매출을 더 높여갖고 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온라인 사업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부업으로 안전하게 시작한다 vs 돌아갈 곳은 없다 죽을 각오로 본업으로 시작한다. 부업으로 안전하게 시작한다. 무조건. 저도 부업으로 안전하게 시작한다. 난 아니야. 돌아갈 곳은 없다. 죽을 각오로 본업으로 시작한다. 이게 뭔가 비빌 언덕을 두게 되면은 부업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자꾸 본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부업을 하다가 이제 잘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본업이 너무 바빠. 근데 본업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잘 되고 있는 부업을 또 안 하게 되다 보면은 또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갈 곳은 없다. 그냥 돌아온 다리 다 폭파시켜버리고 배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 일단 마음은 돌아갈 곳은 없다.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거 맞고 마음은. 근데 남의 인생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야 저는 일단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업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면서 시작한 그 케이스니까 이게 어디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게 있는 게 좀 안정적이긴 해요. 마음이.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부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주 잘된 분이 사실 드물어요. 그건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딱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정해놓고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 같은 케이스는 휴직을 하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부업으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수익이 나의 회사 월급이랑 비슷해졌을 때, 물론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지 말고 뭐 휴직할 수 있으면 뭐 휴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퇴사하시고 좀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상품을 하나로 광고해야 한다면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하기 vs 틱톡으로 광고하기. 이거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그쵸, 그 제품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인스타. 저는 틱톡. 나 틱톡. 요즘에 인스타 광고가 효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또 공동구매는 또 인스타그램으로 또 왕창 몰린다 그러더라고. 쇼츠보다도. 그래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인스타그램 광고는 해봤지만 틱톡 광고는 난 안 해봤기 때문에 틱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둘 다 해봤는데 틱톡이 조금 더 좋았어요. 제 상품은. 지금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틱톡 쪽으로 좀 효과 좀 봤다 이 얘기가 더 많았어갖고 왜냐면은 저게 광고주가 조금 적은 플랫폼일수록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틱톡이 조금 지금 더 좋지 않나. 맞아요. 틱톡은 뭐 이렇게 뭐 메일 같은 것도 오더라고요. 광고하라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광고가 없다가 광고가 있어서 그걸 거부감이 드는 유저들이 되게 많은데, 틱톡은 아예 처음부터 광고가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이야 라고 인식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틱톡이 조금 더 이제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나.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인스타 광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확실히 광고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지 광고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안 좋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제품을 뭘 팔지 설정하기 전에 광고 비용에 룸을 두고 해야 된다. 예. 만약 내가 지금 20대라면 사업에 바로 뛰어들어 도전한다 vs 월급쟁이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사업 바로 뛰어듭니다. 지금 20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래도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월급쟁이를 선택해서 계속 살아갔던 친구들도 내 근처에 있고, 근데 지금 내가 훨씬 더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다시 20대가 지금 된다면 사업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대에 가서 사업을 하면은 여기 계신 이제 피그몽키님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싶어? 어떤 직장이냐 다르지. 20대 때 저 둘 사이에서 물론 20대 때 사업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힘들 때는 차라리 그냥 월급 받는 게 마음은 더 편하겠다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이 한 50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업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이 사업봉 한번 맞으면 못 돌아가요, 월급쟁이로.
이렇게 준비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봤는데요. 참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긴 해요.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죠? 재밌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어떠셨어요? 재밌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 촬영을 했고요. 앞으로 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샤인 피부원기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